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숙종과 어디까지 했어요? 경종까지 했어요. 숙종은 조선시대 왕을 굉장히 오래 한 임금이고, 경종은 또 굉장히 짧게 한 임금이죠. 예. 숙종은 46년 했으니까, 숙종보다 더 왕을 오래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영조 정도? 예. 고종도 사실은 왕을 오래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퇴위당하잖아. 그래서 살짝 숙종한테 못 미쳐요. 1863년에 왕돼서 1907년에 쫓겨났으니까 살짝 아주 아깝게. 그러니까 그런 말 알죠? 사자성어 좀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지인지조라고. 몰라요? 지인생 지가 조진다 뭐 이래가지고. 지가 정치를 잘했어 봐. 지가 정치를 잘했어 봐. 나라 망하지 않고 쭉 갔으면 고종이 1919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영조 제끼고 제일 오래 왕하는 사람은 사실은 고종이 될 수 있었어요. 1919년에 죽을 때도 독살설이 있었으니까 그것마저 안 하면 사실은 고종은 굉장히 왕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왕이 된 거 맞죠? 왜 그랬어요? 12살에 왕 됐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자, 다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숙종 다음이 누구야? 이제 경종이죠. 경종이 가진 기록이 있다 그랬잖아. 세자 생활을 가장 오래 한 30년. 그리고 왕되고 4년 만에 죽어버렸는데 이것도 무슨 설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독살설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고요. 경종하면 이제 뭐 연관 검색어는 보시면요. 독살설 이런 거 아니고요. 두 글자입니다. 고자 뭐 이런 게 경종의 연관 검색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동생이 왕이 된 거죠. 엄마 다른 동생, 이복 동생이 왕이 되죠. 그게 누구야? 영조. 영조. 자, 영조는 왕 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어요? 군이죠. 얘는 대군일 수가 없죠. 그죠? 엄마가 누구야?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무술이 이제 궁궐의 궁녀들에게 세습을 뜯어 바치고 막 청소하고 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인군. 그래서 영조는 자기 엄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무슨 짓을 하냐면 족보를 조작해요. 그래서 성이 최씨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최숙빈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해주 최씨 족보에 올려놔요. 해주 최씨라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녹색 창이라든지 검색하면 해주 최씨라고 나오거든. 근데 정작 해주 최씨 족보에는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작이겠지. 어쨌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신분조차도 알 수 없는 정말 이걸 내가 왜 써드리냐면 이게 영조의 첫 번째 컴플렉스. 제가 볼 때는 영조는 컴플렉스의 덩어리거든요. 첫 번째 컴플렉스가 뭐라고요? 신분 컴플렉스. 특히 어머니의 신분이 너무 미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조선은 무슨 제사예요? 신분제 사회이지.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이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컴플렉스는 뭐죠? 형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고 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그런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특히 누가 경종을 지지하던 누구 입장에서? 소론 입장에서. 그렇게 믿고 싶을 수도 있지 않나? 사람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때요? 믿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믿어요. 나는 합격한다. 합격한다. 소희는 거울 보고 나는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믿는 거죠. 실제로 예쁘니까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조의 또 하나 컴플렉스는 뭐라고요? 형을 죽이고 왕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는 컴플렉스입니다. 그럼 뭐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자꾸 어때요? 내에 보여줘야 될 이런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영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치로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술이 아들인 천민의 아들인 영조를 왕으로 만들어준 건 누구야? 영조의 개인기도 있겠지만 뭐가 중요해? 노론인 거지. 그럼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도 해. 노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영조의 원죄라고 할 수 있죠. 원죄. 노론이 없으면 영조도 없는 거였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영조라는 캐릭터를 이해하시면 대단히 괴팍한 캐릭터다. 자, 1724년에 왕이 돼서 1776년까지 왕을 합니다. 횟수로 52년, 정확히 51년 7개월 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어때요? 칼날 같은 삶을 살았겠죠. 생각해봐.
경종 때 뭐 기억나? 신임사화 기억나지? 신축년과 임인년에 벌써 잊어버렸어? 신축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주여 왕세제 책봉 문제와 그게 받아들여지자 누런 강경파들이 더 오바지를 해서 뭐 대리 청정까지 밀어붙이다가 반격을 받지. 반격을 받은 저 권력이 교체된다고 소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목호룡의 고변 사건. 이게 이민년이라고 했잖아. 이걸 구실 어떻게 한다? 권력만 빼앗는 게 아니라 이제 노론으로 어떻게 한다고 다 죽인다고요. 뭐 다는 못 죽였지. 노론의 4대 신하와 60명의 대신과 죽이고요. 170여 명을 귀양 보낸다 그랬잖아. 하지만 소론의 비극은 뭐라고요? 죽여도 끝이 없다는 거. 노론이 너무 많다는 게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 뿌리를 뽑지 못했지. 누굴 못 죽였어? 연인군을 못 죽였지.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 노론이 온몸을 던져서 연인군은 보호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연인군이 개인기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군은 이런 예의와 일상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평생을 뭐로 사는 사람이야? 승부로 사는 사람이야. 자, 혹시 김성근 감독이라고 아세요? 프로야구 감독 중에 유명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김성근 감독이야. 옛날에는 호가 많았다면 지금은 불호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분이 김성근 감독인데,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모든 게 다 징크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염을 하루 안 깎았는데 그날 이겼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질 때까지 계속 수염을 길러요. 그래서 그 양반이 10몇 연승 기록도 가지고 있거든요. 수염을 안 깎으니까 이기더라 이거야.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수염을 계속 기르는 거야. 질 때까지. 지고 난 다음에 수염을 깎는 거야. 왜? 이제 그 징기스가 깨진 거니까. 그뿐 아니에요. 무슨 색깔 속옷을 입었더니만 그날 이겼다. 그 다음날 또 입는 거야. 이 승부의 세계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이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런 거 있잖아. 운전하다가 비슷한 거리라면 요쪽 길로 가니까 그날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요 길로만 계속 다니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뭐 그런 거라든가. 그거 덩어리가 뭐라고요? 영조야.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뭐야? 바로 사도라는 영화에서 보면 어때? 인간이 뭐 그렇잖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귀를 씻고 정말 막 괴팍하고 자기 감정 막 어느 정도 권력을 강화한 다음에 이제 다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하지. 이쁜 궁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날 밤에 이제 자기 침소에 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부끄러운 거 없이 나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때? 오래 살지. 스트레스를 잘 풀어서 오래 산 거야. 거꾸로 말하면 정조는 잘 못 푼 것 같아. 그래서 49살 죽어버린 거고 영조는 스트레스 잘 풀어서 83세까지 살았다니까. 주변에도 보라니까. 그런 인간들은 오래 산다니까. 저 인간 언제 죽나 그러면 오래 살아요. 저분 너무 훌륭하다 그럼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긴 해요. 어쨌건. 오래 살까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막내 아직 애기인데, 사실. 자. 그 영조가, 자, 외워야 됩니다. 영조는 누구 덕에 왕이 되었다? 노론 덕에 왕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영조는 정치에 뭐 단을 매긴, 우리 보통 뭐 정치 구단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삼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뭐, 정치 구단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걔들 다 끌어모아도 내가 볼 때는 영조한테는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경종이 죽을 때는 누구 정권이야? 소론 정권이지. 영조는, 여러분이 영조라고 생각해봐.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건 맞아. 하지만 왕이 되고 나면 노론의 왕이고 싶을까? 모두의 왕이고 싶을까? 모두의 왕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일단 소론 정권을 어때요? 유지합니다. 한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랬다가 어때요? 결국 어때요? 자기 편을 죽이려고 했던 김일경이라든가 목호령에 넣한다 이제 죽여야 되겠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시 노론에게 권력을 넘겨줘. 근데 문제는 노론이 너무 오바지를 하는 거야. 너무 오바지를 하면서 소론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영조는 알고 있어요. 노론의 주장대로 소론을 다 죽여버리면, 다 쫓아내버리면 노론 세상이 되겠죠. 노론 세상이 되면 어때요? 노론들이 왕조차도 어때요? 무시하려고 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작은 환국을 단행합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1727년이야. 그러니까 봐봐. 요 짧은 시간 동안에 1724년에 왕 됐는데 요 짧은 시간에 벌써 권력이 두 번이나 바뀌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정미년 그래서 정미환국이라고 해요. 이게 왜 신의 한 수가 됐냐면
소론에서 노론 바뀌고 경종이 죽으면서 이미 소론 강경파 일부는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럼 소론 강경파는 경종이 어떻게 됐다고 믿어요? 독살됐다고 믿어요. 그럼 어때요? 정당하지 않은 거죠. 저 쿠데타 세력 어때요? 다시 몰아내도 우리가 어때요? 정당한 거 아니야. 선비들은 대의 명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정권에 충성하지 않겠다. 올바르게 바로잡겠다. 이게 반정 아닙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쿠데타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기들이 이제 혁명을 하는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노론 정권을 바꿨으니까 어때요? 잘 됐다. 그러니까 소론 애들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겠지. 왜냐면, 한 당파 안에도 봐요. 강경파도 있고 뭐도 있어. 온건파도 있고 여러 세력이 있지 않나요? 보세요. 자, 지금 민주당 안에도 돼요. 여러 세력이 있는 거야. 민주당 안에 크게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친문이 있고 비문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친문 세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다고. 자, 막말할게. 막말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치란 게 예나 지금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친문 세력을 대표하는 게 누굴 것 같아? 친문 세력을 대표하는 게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김경수 도지사, 뭐 전해철 의원, 뭐 이낙연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친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문을 대표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이재명이야. 옛날에는,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반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안철수였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안철수, 정동영, 김한길 애들 다 살림 차려서 나가서 지금 어때? 폭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편집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보면 어려운가? 그러면 저기 자유한국당으로 봅시다. 자유한국당으로 봐도 거기도 뭐가 있어요? 여전히 뭐가 있어? 친박계가 있는 거고, 또 무슨 개가 있는가? 친이계. 여전히 어때요?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개파 싸움을 어때요? 엄청나게 한다고. 아직도 그러지 않나? 박근혜 탄핵은 부당한 거다. 이런 것도 태극기 할배들 집회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모, 진태씨라고 춘천에 국회의원도 있고. 아니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결국 그래서 걔들이 당이 쪼개져서 뭐야? 저쪽 유승민 애들 나가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같은 당 깃발 아래 있지만 이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다양한 컬러가 있는 거라고요. 그 중에서 이 영조는 소론에게 권력을 넘겨줬기 때문에 소론 온건파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소론 강경파들은 어때요? 당황스러운 거야. 노론이 권력 잡고 있으면 소론 애들 끌어모으기가 좋은데 아니 영조가 소론 온건파에게 권력을 넘겨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가 어때요? 쉬워져서 어려워졌어.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쿠데타 한번 마음먹었을 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왜? 안 하면 어떻게 돼? 정보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정보가 새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 쿠데타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외워야 돼? 1728년이야. 무슨 년이야? 무신년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무신난이라고 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또 무신 그러면 우리 앞에 두 글자만 보면 뒤에 그냥 뭐라고 정변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독해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신정변은 1170년 경인년이야. 그래서 무신정변을 얘기할 때는 경계의 난이라고 해. 경인년과 1173년의 김보다의 난 합해서 경계의 난 이래로 누구든지 천민 중에서도 왕후장상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신정변을 말하는 거고 그건 주체가 무신들이었다는 얘기고 이건 뭐라고요? 무신년이란 뜻입니다. 무신년에 누구 중심으로? 이 인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인좌의 난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인좌의 난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무슨 뭐라고 부른다? 학계에서 무신난이라고 불러요. 왠지 알겠죠? 이인좌 혼자 한 게 아니거든. 이인자는 붕당으로는 남인이고요. 윤유의 사위입니다. 윤유의 손자 사위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윤유가 남인이었던 거 기억나죠? 윤유. 그리고 소론 강경파. 여기는요. 죽은 경종의 비의 오빠도 있어요. 심시거든요. 오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상도에서 정이랑 이래도 있고 충청도 이쪽은.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외워야 돼. 어디까지는 점령한다고요? 청주성을 점령했어. 그러나 서울까지 오지는 못합니다. 자, 서울까지 점령했던 반란은 뭐 있었어? 이괄의 난. 이괄은 서울까지 점령한 춘추관 사고 불타고 임금 공주까지 도망가고 기억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건 서울까지 오면 어디까지라고요? 청주입니다. 청주.
자, 청주하면 뭐 생각나야 돼? 서원경 잘했어. 또 직지심치우절 청주 교회 흥덕사에서 기억납니다. 그리고 뭐 서원향약도 어디라고 해서 청주. 그지? 민정문서 기억나죠? 서원경 무기의 4개 출락 민정문서 이런 거 다 여기 뭐라고요? 청주 요까지 청주 외워두시면 청주는 더 이상 시험 나올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압을 하는데 이때 소론인 오명환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고요. 진압대장을 소론을 보내는 거야. 용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그 소심한 애들은 소론이 반란일으켰어. 너 같은 진압대장을 소론 보내겠니? 그럼 어떻게 될까? 둘이 같이 합세해서 어떻게 해요? 목을 내놓아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불안한데 소론 오명환과 그 부장으로 여러분 다 아는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도 소론이야. 그러니까 영조 때 활약했던 사람이 박문수야. 영조의 신임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소론이 박살나서 소론이 거의 다 작살날 때도 영조가 박문수는 끝까지 보호해줍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실 박문수가 암행어사 활동한 기록은 거의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이해를 하자면 그러면 영조 때 권력자들은 주로 노론이지. 만약에 박문수가 노론이었으면 암행어사 갔는데 같은 편인데 털겠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양반은 소론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박문수가 의사활동하는 건 거의 없지만 실제로 했다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덜했겠지. 상대편이니까 털리기가 좋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좋고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박살냅니다. 이거 이후에 영조는 깨달았죠. 뭘 깨달아요? 역시 탕평책이 짱이구나. 나는 노론만의 임금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임금이 될 것이야. 이래가지고 탕평책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이게 영조의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알잖아. 탕평 과거도 실시하죠. 그리고 뭐야? 탕평채라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알 거고. 또 뭐 있어요? 동색 금혼 패. 집집마다 같은 분간끼리 뭐야? 결혼을 못하게 하기. 또 탕평비를 세우잖아. 탕평비.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운다. 외우셔야 됩니다. 영조는 뭐 즉위할 때 탕평교수도 반표하거든요. 탕평비를 세우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뭐 이거는 그냥 상징적이잖아. 진짜 중요한 뭐라고요? 쌍거호대. 외웁니다. 쌍거호대가 뭐죠? 인사등용을 골고루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조 판서가 노론이라면 2조 참판은 뭐라고요? 소론 임명하는 거예요. 여의정이 노론이라면 좌의정은 소론 임명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쌍거호대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영조는 자 이걸 통해서 탕평장한데 이때 영조의 탕평책을 뭐라고 하죠? 완만한 탕평책 뭐라고?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완론탕평은 무슨 말입니까? 각 붕당에 무슨 파를 등용하는 거야? 온건파를 등용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각 붕당이 온건파 중심이야. 왕의 탕평 논리에 동조하는 온건파 중심이야. 아주 강경파. 친박 집회 나와가지고 맨날 이래도 빼고. 그나마 대화가 통하는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게 바로 완론탕평입니다. 이걸 소론들은 어때요? 약자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하지만 노론은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각 붕당의 강경한 애들을 억눌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왕이 이렇게 하려면 왕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영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 억누르는 대신 새로운 세력을 이때 성장하는 애들이 나와.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자기 인척. 그게 뭐냐면 외척이에요. 그래서 이때 외척 세력이 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 사돈이야. 왕실의 외척이야. 누구야? 사도세자의 장인. 그게 누구냐면 홍봉한, 홍인한 형제. 배다른 형제인데 그 홍봉한이라는 사람이 세력이 커져요. 남양 홍씨고. 또 하나는 영조가 부인이 죽자, 중전마마가 죽자 어떻게 하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죠. 1559년에. 이때 영조 나이가 66세인데 51세. 그죠? 정순왕후, 경주 김씨 정순왕후를 맞이하잖아. 그러니까 정순왕후의 아빠, 김한구라든가 오빠, 김귀주라든가 이런 애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경주 김씨.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탕평으로 강경파 힘은 억눌렀지만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이 약해지면 반쪽이 튀어오르는 거 아니야. 누구 힘이 커진다고요? 외척 세력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영조 때 외척 세력이 커졌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심지어 숙종 때도 외척 세력이 약하지 않았어요. 김석주 같은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성장한 외척 세력을 눌렀다. 이게 누구의 업적일까? 정조의 업적이지, 정조. 그래서 홍봉하는 자기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야. 친외할아버지니까 홍봉하는 차마 못 죽여. 그래서 정조는 누굴 죽여? 그 동생 홍인환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 김귀준 애들은 다 숙청하는 거지. 그게 누구라고요? 정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때 누구 세력이 커졌다? 외척과 그리고 궁중에서 환관 세력이 커지거든요. 요걸 다 작살낸 게 누구다? 정조다. 라는 건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 탕평책 강화하는 거. 자, 그러다가 물론 요 안에서 정조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해 나가죠.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 일단 속대전이죠.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개혁이니까 속대전은 1744년에 완성하고요. 펴낸 게 1746년입니다. 그러니까 속경국대전 뭐야? 속대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균역법. 워낙 중요하죠. 영조가 그랬어요. 영조의 정치에서 정치는 무슨 책이야? 영조 시대 영조 스스로 평가하기를 자기가 제일 잘한 게 정치는 뭐 한 거? 탕평책 한 거. 경제는 뭐 한 거? 균역법 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으로는 뭐 한 걸 제일 자랑스러웠냐면 청계천 준설. 그러니까 영조가 자신의 업적 세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탕평책과 균역법과 청계천 준설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계천 준설은 요런 것들은 왜 필요했냐면,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계천 준설은요, 2009년에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왜 나왔겠어요? 이명박. 그분이 대통령일 때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감옥 가 계신 그분이 대통령일 때, 그분의 업적 중에 업적이 뭐야? 청계천. 아시죠? 청계천이 원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복개 공사를 해서 청계 고가 도로가 이렇게 다녔어요. 소위 잘 모르죠? 알아요? 저는 그 도로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랬거든요. 예. 제가 원래 옛날에 저 광진구 쪽에 살아가지고 그 도로를 자주 타고 이렇게 다니고 했다고. 근데 그 밑에 이제 막 아무도 우리 볼 수가 없는 거였지. 이름은 청계천이야. 청계천이면 뭘 봐야 돼? 개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었다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시멘트 발라져 있고 그 위에 도로 다니고 했다고. 근데 그걸 때 다 철거하고 오늘날처럼 이제 물이 흐르는 이걸 만든 게 청계천. 사업을 누가 한 거야? 이명박. 그게 막상 해놓고 보니까 보기는 어때요? 굉장히 좋잖아. 사진 찍으러 많이 가잖아. 특히 밤에 막 유등 같은 것도 띄워놓고 막 이렇게 축제 이런 거 하고 많이 간다고. 네가 서울 남자친구를 사귀면, 연애를 하면, 그런 데를 이렇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 남자친구는 훌륭한 남자친구야. 맨날 껌껌한 데만 데리고 간 남자친구는 나쁜 놈이야. 빨리 헤어져야 돼. 맨날 뭐 노래방만 가자 그러고 그래. 안 돼. 무슨 가수 지망생이야? 슈퍼스타 나갈 거야? 다시. 내가 볼 때 훌륭한 남자는 궁궐이라든가 이런데 도서관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이런데 좋은데 이런데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막 이런 친구 훌륭한 남자친구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헤어지자 그러더라고. 다리 아프다 이러고 넌 맨날 이런 일이고. 자, 영조 때라는 게 몇 세기야? 18세기야. 청계천 준설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18세기면 이미 어때요? 무슨 법이 널리 확산되는 거야? 이양법이 널리 확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변화는 경제적 상황 변화와 절대 무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양법이 널리 확산되면 한 사람이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지. 그걸 뭐라고 하죠? 광작이라고 하잖아. 그럼 광작이 널리 확산되면 농촌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뭘 구하기 어려워져? 소작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저기 강원도 산속 가서 노동력 파니? 할 수 있어. 그럼 뭐야? 광산이야. 그런 데 가서 노동력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뭐하러 와? 서울로 와야 되겠지. 서울에 와야 뭐가 생기는지 일거리가 생길 거 아니야. 모도하고 이제는 자급자족에서 벗어났잖아. 대동법 이후로. 이제 상업이 발달하잖아. 또 모두 발달해. 수급도 발달하잖아. 그러니까 상인 밑에 가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물건 날리면서 일당 받아서 먹고 살 수도 있고 수급자 밑에 가서 시다? 하여튼 이런 거 보조하면서 이런 걸로 먹고 살기도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닐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 청계천 쪽에 와가지고 거의 천막 같은 집을 짓고 쫙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연료, 이때는 도시가스 이런 거, 액화천연가스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어떡하?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도시 계획이 안 되니까 되게 무질서하고 힘들겠지. 근데 어떻게? 도시에 산에 나무 이거 다 베고 해버리면 어떡해? 여름에 비 좀 오면 어떡해?
그 토사들이 어떻게 한다? 다 한강으로 흘러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오겠지. 한강이란다. 한강도 오겠지만 청계천으로 오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한다? 점점 어때요? 수명이 높아지겠지. 그때 비 좀 와버리면 어떡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어류되는 거야. 아쿠아맨하고 친구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쓸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거 할 때 영조가 그냥 하는 게 독재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하고 어떻게 한다? 의견도 듣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같은 것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영조예요. 그래서 청계천 준설이 영조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 안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된다. 다시 한번 영조가 정치에서는 뭘 제일 자랑했다? 탕평책 한 거. 경제에서는 뭐 했다? 균역법 한 거. 그 사회사업으로는 청계천 준설입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는 무슨 사업 외워야 돼? 편찬사업 외워야 되겠지. 그게 뭐야? 영조를 외우는 게 좋은 게 뭐야? 쏙쏙쏙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쏙쏙쏙 들어가고 쏙병장도설, 쏙오레이, 쏙대전, 쏙쏙쏙 삼총사업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아까 얘기했잖아. 사돈이지 홍봉한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 홍봉한이 주임돼서 동국문헌비고 이런 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고 또 하나 지도 같은 것도 많이 편찬한 게 언제라도요? 영조 때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요거 영조의 업적, 특히 균역법은 양역 변통론을 어떻게 한다? 이제 법제적으로 이제 체계화해서 두 필 같은 거 몇 필로 줄여주는 거, 한 필로 줄여주는 거. 더 중요한 거.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뭐야? 보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보충하는 방법.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 뭐라고요? 지주에게 약간 양보해라. 뭐라고요? 1결당 2두씩 뭐야? 결작을 징수한다. 또 일부 양인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군포를 한 피씩 걷는다. 또 뭐라고요? 선박세, 어장세, 염세 이런 기타 잡세를 원래는 궁방에서 걷던 걸 어떻게 한다? 호조에서 걷게 하면서 왕실도 조금 양보한다. 뭐 이런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다에서 걷는 세금, 햇세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기했잖아요. 조선기 세금제도 개편에서는 대동법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균역법 나온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쫙 한 거야. 그런데 영조시대 가장 비극 나오죠. 영조시대 가장 비극. 이게 뭐라고요? 임오 화변이에요. 우린 또 이모 그러면 이모 굴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제발 그런 죄송합니다. 아메바적인 습성은 버려주시고요. 이모 화변이란 거. 이모 화변. 이모 화변을 설명하기 전에 요 탕평책을 강화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나와. 탕평책을 강화하려면 자 봐요. 붕당의 기반을 강화시켜야 돼. 약화시켜야 돼. 약화시켜야지 탕평책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조가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붕당의 세력 기반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붕당 정치는 무슨 정치? 땡땡 정치? 공론 정치. 공론은 뭐? 여론은 여론인데 뭐의 여론? 지배층의 여론.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이제 팍팍팍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괜찮아.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돼. 그러면 공론을 형성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 뭐 중앙에는 뭐야? 이조 전랑이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 이조 전랑의 특권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폐지한다고요. 그래서 특히 뭐야? 후임자 추천권, 뭐야? 자청권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폐지합니다. 그런데 자청권은 폐지됐는데 슬그머니 부활해요. 언제 부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그래서 완전히 폐지한 건 누구라고요? 정조가 완전히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뭐가 있어요? 서원이 있지. 서원의 일부를 뭐 한다고요? 정리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서원 정리 그러면 아메바처럼 흥선대원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영조가 먼저 178개의 서원을 정리한다고요. 붕당의 세력 기반이니까. 또 하나 모의 존재를 부정한다. 살림의 존재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기억날 거면 이게 전부 다 붕당의 여론, 공론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다. 이건 뭐라고요?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켜서 결국 뭐야? 자신의 탕평책을 강화하자.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탕평책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외우셔야 되고 영조와 정조는 영조와 흥선대원군은 비슷한 게 많아요. 개혁군주라서. 여기도 봐봐. 뭐가 있어요? 균역법. 흥선대원군은 뭐 했어? 호포제 실시했지. 흥선대원군 어때? 서원정리 했잖아요. 그죠? 사익세원 빼고는 다 없앴으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충분히 비교해서 헛갈리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또 뭐야? 법전도 있잖아요. 영조는 뭐야? 속대전이고 흥선대원군은 뭐야? 대전, 회통이잖아.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정리해 주셔야 되고 이모화변은 뭐냐면 이모화변은 뭐야? 사도 세자가 어때요? 죽는 거지. 이 사도라는 말은 뭐야? 애도한다. 슬퍼한다.
우리 애도한다 이런 말 하잖아. 생각해보니 생각해서 슬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내려준 거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도라는 이름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사도세자라고도 하고 사료에 보면 무슨 세자라고 나와? 장헌세자라고도 나와. 장헌세자는 누가 붙여준 거냐면 아들이, 정조가. 그러니까 아빠는 지가 죽여놓고는 후회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 아들은 장헌세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세자라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장헌세자라고 내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기초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또 영화 사도라는 영화 한번 제대로 보시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정말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사도라는 영화는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PD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영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뭐냐면 이산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영조가 너무 성인군주 무슨 세종대왕처럼 나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 영조하고 사도라는 드라마에서 영조하고 완전 같은 인물인데 캐릭터가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누구 캐릭터가 맞다고요? 사도라는 영화의 캐릭터가 훨씬 더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캐릭터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주 강끼리 부딪힌 거지. 아주 노련한 아버지. 이 노련한 아버지는 어때요? 원래 재벌이 아니었잖아요. 생각해봐. 정말 어때요? 가난하게 쌀집부터 출발해가지고 갖은 개고생 겪으면서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거를 고비를 넘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럼 어때요? 아버지가 내가 고생했으니까 아들은 좀 쉽게 해주고 싶은데 그럼 아들이 어때요? 이걸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은 피지컬이 센 사람, 예를 들어서 근육이 막 옛날에 코빅에 직맨 이런 애 있잖아 막 그런 애를 조선에서는 어때요?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조선은 문과 중에서 문과 출신자를 우대한다 그랬잖아. 이순신이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이순신은 문과 출신자였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조선에서 인정받는 건 누구라고요? 피지컬이 아니죠. 뭐라고요? 지식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지식은 결국 뭐라고요? 유교 지식이고 결국 뭐라고요? 성리학적 지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왕자는 뭐 해야 돼? 서연하잖아. 그 영화에도 잘 나온다고. 그 꼬맹이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선생들을 나중에는 넘어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왕이 돼도 또 뭐해? 경연이란 거 한단 말이죠. 그 경연을 통해서 어떻게 신하들에게 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전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전회의에서 왕의 뜻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논리적으로 밀리면 안 되는 거야. 3, 4애들이 어떻게 한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라고 해도 이걸 어때요? 그냥 연산군처럼 그냥 다 죽여. 이게 아니라면, 니네가 삶이 권태롭구나, 야, 뭐 이러면서 그냥 택배로 사역을 계속 보낼 게 아니라면 이걸 논리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뭘 많이 해야 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도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었대요. 장대였다. 그래서 궁궐에 사람들이 얼굴 보자마자 오, 효종대왕이 다시 나셨다. 얘기했잖아. 효종 그 벌크업으로 관을 좁게 만들었던 그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태용 알죠? 몸이 좋은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가 몸이 좋고 태용 쌈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 자랑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소희한테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글 공부보다는 뭘 좋아한다고요? 몸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몸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지컬이 좋으니까 술 같은 거 좋아하게 돼 있고요. 또 뭘 좋아하게 돼 있어? 여자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행 좋아하게 돼 있어요. 뭐 태용 넌 아니라고요? 넌 여자를 좋아하지만 여자들이 널 안 좋아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희가 너무 크게 격공하면서 크게 웃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점점 어때요? 멀어지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영조의 캐릭터가 너무 괴팍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성인 군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누구랬어? 영조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세자가 얘기했잖아. 5살이 되자 이제 세자가 이미 5살이 되어 국사를 논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으므로 5살이면 애꽤 만들기도 힘든 나이야. 5살이면 간식 뭐가 될지 결정장이 오는 나이야. 근데 왕위를 넘겨줬다 이랬잖아. 그럼 어떡한다고? 영화 봤잖아요. 그죠? 막 그 울퉁불퉁한 박사의 대가리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하들은 영조가 왜 이러는지 너무 잘하니까 이걸 얘기했잖아. 조선시대 이걸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라고요? 선조. 선조는요 15번 넘게 합니다. 15번. 왜? 선조도 알잖아.
서자 출신으로 서자 집안에 최초로 왕된 게 선조하자. 그러니까 컴플렉스 덩어리잖아, 선조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볼 거야. 영조도 똑같네. 영조도 적자 출신이 아니잖아. 서자 출신 아니야. 가지고 보면 서자들이 주로 이렇군요, 그죠? 그래가지고 5살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6살이 되니까 또 어떻게 한다? 이제 세자 이미 나이가 6세가 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건 요즘 가치로 따지면 내가 아동학대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점점 무서워지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 문화인사 드리고 가면 어때요? 옷 입는 거 이런 걸로 엄청나게 튀지고 그 영화에 다 나와요. 그래서 병이 생기죠. 옷 한 번 갈아입을 때마다 수십 번을 찢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올라오는 거지. 옆에 시중된 애들을 죽이고. 사도세자가요, 기록을 보면 죽인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 아세요? 심지어 자기 아기를 낳아준, 아들을 낳아준 후궁까지 어때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왕에게 보고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 왜요? 다음 왕이야. 다음 왕이 될 게 확실한데 이거 꼰질렀다가 어떻게 되겠어? 자, 연산군의 예를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조선 사람들은. 이거 차기 정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도세자 같은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왕이 되면, 영조가 갑자기 죽거나 왕이 되어버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과 붕당이 박살날 수 있으니까 영조는 이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터지는 거야? 나경언이라는 애가, 나경원이 아니야. 그 여자 아줌마고 여기 동작의 국회의원이시고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시잖아. 어마어마해요. 예. 저는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분하고 조국 그 민정수석하고 서울대 82학번 동기잖아.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그래서 조국은 너무 잘생겼잖아. 뭐 흰머리도 그렇게 멋있냐? 인간이? 짜증나게? 옛날부터 그랬대요. 조국은. 머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나경원은 이쁜 걸로 유명했고. 그리고 이제 집안도 어마어마하게 빵빵하거든요. 사학 재벌이거든, 나경원 집안이. 남편도 판사다? 나경원도 원래 판사였고. 부럽지. 이쁘지. 서울대 판사에 집안도 빵빵해. 모든 걸 다 갖춘 거지. 근데 호는 좀 나쁘죠. 사람들이 부를 때는 별로 좋은 이름을 좋은 호로 부르진 않잖아. 뭔 소리야. 다시.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어요? 나경원이 아니고 나경언. 얘가 돼요. 영모를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영조를 만나죠. 근데 사실 영모 고발할 게 없거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사도세자의 부정비리,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쫙 다 고발하는 거야. 그래서 영조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걔를 죽입니다. 그리고 걔가 했던 것도 다 불질러버려서 실록에는 한 줄도 남아있잖아. 그리고 이제 알잖아. 그 영화에서 봤잖아. 사도세자를 부르죠. 그리고 어떻게? 칼을 던지잖아. 자기라라고. 근데 조선의 법에 경국대전 어디도 대명률 어디에도 자기라라는 법이 어딨어. 버티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뒤주가 나온 거야. 왜 반역죄로 못 죽였을까? 세자를 죽일 수 있는 건 얘기했잖아. 노상방뇨라든가 무단횡단 이런 걸로 세자를 죽일 수 없다니까. 세자를 죽일 수 있는 건 무슨 죄밖에 없는데, 반역죄밖에 없는데, 문제는 반역죄로 죽여버리면 아들은 어떻게 돼? 부인은 어떻게 돼? 그리고 지 아빠는 어떻게 돼? 기억 안 나? 허견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왜 숙종 때 허적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허적을 기름칠한 천막 칠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니 그 한 번 썼다고. 그게 1680년 3월 달에 유학 사건은 발생했고 4월 달에 허견의 영모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 허견이가 왕실의 삼복이라고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뭐 이런 애들하고 손을 잡고 반역을 하려고 했다. 라는 걸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숙종의 외척이었던 김석조 같은 애가 이거를 거의 이제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몰아서 남인을 완전히 어때요? 죽여버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석조 같은 외척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정치 공작의 달인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인 중에서도 어떻게 선비가 이렇게 무슨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간첩 조작해가지고 상대를 죽이는 건 이건 옳지 않지 않냐 라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윤증계열의 소론이 되는 거고, 송시열은 뭐 그게 못 돼서 저것들은 반역자야. 뭔 개소리야. 조작을 했든 안 했든 쟤들이 반역한 거야. 이래서 어떡한다? 남인 놈은 다 죽여야 돼. 이게 누구야고? 노론이 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뒤지에 갇혀 죽인 거고 8일 동안 가두어서 죽인 거고, 이래야지 누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아요.
아들이 피해를, 손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라는 카드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으니까? 손자가 있었으니까 버릴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르게 보면 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주 처신이 아주 애매한 사람이 누가 해경궁 홍씨지 부인이잖아. 해경궁 홍씨는 아빠가 뭐야? 홍봉안. 작은 아빠가 홍인안이야. 홍봉안이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는 영조가 사돈이고 사도세자가 장인이 그 사위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한 번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자기 부인, 자기 딸이 이제 과부가 되는데 자기 딸이 무슨 나이가 60이 아니고 그때 28살이야. 28살에 청상 과부가 되는데 이걸 당연히 어때요? 니네보다 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결혼도. 근데 이걸 막아야 될 홍봉안 씨가 출근을 안 해.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출근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보면 이 노론 쪽에서 뭐 했다? 사도세자를 뭐 했다?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다. 그런 게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사도세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노론과 소론의 정치 싸움이다라는 건 전통학설인 거고, 최근은 뭐라고요?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개인의 캐릭터 싸움이다 라는 건 최근의 학설인 거야. 그래서 사도라는 영화를 보면 어때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계속 아버지와 아들이 어때요? 감정 싸움,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새는 조금 더 학계 우세썰입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그런 걸 잘 캐치하시고 그런 걸 그렇게 이제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자, 사도세자는 그렇게 죽게 되고 이걸 계기로 갈라지죠. 뭐 갈라집니까? 편이 갈라지죠. 자, 무슨 파? 벽파와 무슨 파로 갈라진다? 시파로 갈라진다. 이거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때 당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훗날에 정조가 왕이 되냐. 어쨌거나 정조가 왕이 되잖아. 정조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시자가 무슨 시자야? 때 시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시류에 영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됐으니 사도세자 아들이 왕이 됐으니 그 정조에게 아부하는 현실 권력에 빌붙는, 그래서 시류에 영합한다. 이래서 뭐라고요? 시파라고 불리는 거고, 벽파는 이게 뭐야? 우리 치우칠 벽자다. 치우칠 벽자. 한쪽 편을 지나치게 치우쳤다. 이래가지고 완고하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뭘까? 노론의 다수파인데, 요때 다수파는 주로 뭐야? 강경파들이 주로 이쪽에 가는 거야. 반면에 시파는 주로 뭐 처음에는 뭐야? 노론의 소수파야. 소수파인데 얘들은 뭐라고요? 주로 온건파야. 됐죠? 그런데 처음에는 노론 안에서 갈라진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는 거야? 이제 남인이라든가 소론 갈 데 없잖아. 어디로 가야 돼? 남인이 소론이 무슨 벽파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로 오는 거야? 시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최재공이라든가 정약용 같은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시파가 되는 거야. 시파. 다시 말하지만 처음에는 노론 안에서 갈라진 거야. 벽파, 시파. 하지만 남인 소론도 결국은 이쪽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잘 봐. 원래 우리 붕당 정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봐. 붕당 정치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 그랬어. 뭐야? 학파와 정파로 갈라진다 그랬어. 정파 플러스 학파. 자, 정파 기억나요? 정파 뭐였어? 척신정치, 잔재, 청산의 적극적인 사람들, 동인과 소극적인 사람들, 서인으로 갈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상대편 서인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적극적인 강경파 뭐야?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갈라진 거 맞잖아. 자, 좀 더 갑시다. 노론, 소론 갈라질 때는 남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싹 죽여버리는 강경파, 노론과 온건파, 소론 갈라진 거 맞잖아. 근데 요때는 모두 함께 있어서 스승님도 학파도 함께 있었잖아. 이황계열이냐, 서경독 조식계열이냐, 성원이냐, 이의계열이냐. 갈라졌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황계열은 주로 뭐가 더 남인 되고 서경독 조식계열은 북인 된 거지. 그리고 우계 성원 계열은 뭐가 되고 소론 되는 거고, 이의계열은 뭐야? 노론이 되는 거잖아. 요까지는 이게 정파 플러스 학파가 맞다고. 근데 그러면 이 시파, 벽파 갈라질 때는 정파가 갈라진 건 확실하지. 뭐 강경파, 온건파가 갈라진 건 확실하잖아. 근데 학파는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제는 뭐가 이제 붕당정치 변질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제 붕당정치 변질이라는 건 철학이라는 건 이제 별로 없는 거야. 오직 무슨 투쟁일 뿐이야? 권력 투쟁일 뿐이야.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당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붕당정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랬어? 단순한 정권 투쟁이 아니라 거기는 뭐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철학적 차이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때? 없는 거죠. 오직 뭐야? 온리 무슨 투쟁이 불과해? 권력 투쟁이 불과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항상 영조를 공부하면서는 정조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정조는 이 붕당을 장악하는 방법이 뭐겠냐 이거야. 그래, 붕당을 장악하는 게 당연히 어때요? 18을 등용하겠지. 18을 등용하지만 정조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37세 이하의 젊은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거야? 가르치잖아. 그게 뭐야? 초계 문신제지. 그럼 초계 문신제를 왜 하겠어? 이제는 걔네들은 무슨 학파가 되는 거야? 정조 학파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에게 배운 애들이잖아. 그럼 무슨 학파야? 정조 학파지. 그럼 알잖아. 우리 군사부 일체 아니에요. 그리고 붕당 정치에서도 학파가 중요하잖아. 원래 전통적으로. 니네는 원래 붕당이 있겠지. 얘네들도 있겠지만 붕당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뭐 노론 이게 그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닌 애들도 많잖아. 젊을 때는 붕당이 별로 없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쪽 편으로 쏠리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젊은 애들 어때? 붕당 색깔이 강히 약하지. 이때 이런 애들 어떡 한다? 왕이 어떡 한다? 자기 붕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정조의 생각이야.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영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영조만 1시간을 했어. 어쩜 좋아. 530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숙종 얘기 다 나왔어요. 읽어보십니다. 530쪽 다 했고요. 특히 숙종 때 숙종도 탕평책을 하는데 자, 세 번째 뭐야? 숙종의 탕평론은 뭐라고요? 편당적이야. 편당적. 숙종은 외워야 됩니다. 530쪽 뭐라고요? 편당적. 중요합니다. 편당적. 그래서 환국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더 격화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숙종의 탕평책은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그 다음에 경종 때 나온 게 뭐라고요? 신축년과 이민년의 뭐야? 신임사화. 그러니까 신축년에는 노론의 4대 신이 어때요? 유배된 거예요? 그쳤어요. 그런데 이민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는다 그랬죠. 됐죠? 이게 신축년과 이민년의 신임사화. 신임옥사라고도 하고요. 신임사화라고 하는데 이건 노론이 붙인 이름이라고 했죠. 사화는 뭐야? 자기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 거다. 지들이 무슨 조광조가 아닌데 무슨 사화야.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붕당정입회 신축년 이민년 조에서 블러블러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론과 소론. 자, 읽어볼게요. 숙종대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후 기사가 갑순왕국으로 쳐 서인 세력은 남에 대한 강력한 탐은 노론과 상대의 온건한 소론을 갈라졌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노론, 소론이 갈라진 건요, 1683년 무렵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가 노론은 송시열 중심으로 포인트, 송시열. 대의 명분을 존중하고 민생 안정. 외워야 돼. 대의 명분과 민생 안정이고. 반면에 소론은 윤중이고. 여기까지는 외웠잖아. 실리 중시 중요한 말이야. 실리 그리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이야. 잘 들어야 돼. 실리를 중시하는 것과 특히 적극적인 북방 개척. 이게 소론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뒤에 문화사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소론은 적극적인 뭐라고요? 북방 개척을 주장한다. 이종휘가 뭐한다? 동사라는 책을 쓰잖아. 이종휘가 동사지. 동사가 뭐야? 고려 역사지. 고려 어때요? 만주벌판 먹었던 나라 아닙니까? 이종휘가 뭐야? 소론이야. 그러니까 북쪽에 관심이 많은 거야. 북방이야. 근데 노론은 어때요? 그게 관심 별로 없어요. 노론들은 북방 개척하려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요? 현상 유지. 그래서 민생 안정. 그러니까 싸운다는 건 전쟁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혼란스러우니까 민생 안정. 대의 명분, 민생 안정 이걸 강조합니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영조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신임사와 이후 집권의 영조는 탕평교서 발표하고 자 외워야 돼. 탕평교서. 집권하면서 뭐한다? 탕평교서를 발표했고 노론과 소론을 교대로 등용한다. 소론과 남의 일부 강경파는 영조의 정통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이인자의 난. 소론 강경파와 남의 일부가 한때 무슨 성 점령했으나 청주성을 점령했으나 서울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이후로 노론을 중용하긴 했으나 뭐라고요? 무슨 탕평을 더 한다고요? 완론 탕평이고요. 하나 더 청주성은 점령했지만 뭐야? 서울을 먹지 못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영조는 도성을 뭐한다? 지켰지. 야 청주에서 서울까지 별로 멀지 않잖아. 선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청주 충주 가깝잖아. 충주 탕금대 무너지자 선조는 어떻게 캐리어 구해서 바로 도망갔지. 영조는 어떻게 한다? 도성을 끝까지 사수했다고. 이게 캐릭터의 차이야.
리더가 이렇게 다른 거죠. 탕평정책, 성균관 입교 만다 탕평비, 탕평과, 그리고 동색, 금원패. 하지만 진짜 중요한 뭐라고? 쌍거호대. 외워야 된다고요? 쌍거호대. 써두세요. 쌍거호대. 인사정책. 자, 그 다음에 완론탕평이라고 했습니다. 탕평파,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확립하고 왕의 논리에 동조하는 노론과 소론의 강경파, 배자가 온건파 중심으로 육성, 온건파 중심. 자, 정치 권력 구강과 탕평파 대신에 집중됩니다.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 중심으로 각 분야의 인재를 고르게 균형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붕당의 힘은 좀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조는 누굴 또 등용한다 그랬어요? 누굴 또 키운다 그랬어요? 외척을 키우는 부작용도 생긴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더 좋고, 살림 견제, 지방 살림과 그 살림의 기능을 약화시켜 살림의 존재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근거에 서원을 정리했다. 말씀드렸고, 이조전의 권한을 갖고 이조전에 3사의 관리를 선발하던 관행을 폐지합니다. 3사 관리를 추천하는 관행을 폐지했죠. 또 하나 후임자 추천권도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한 거야. 근데 이거 완전히 폐지된 언제라고요? 정조 때. 자, 그 다음에 개혁정책 나옵니다. 노비종목법, 노비소송의 자녀의 신분을 모기에 따르도록 하는 법. 노비종목법. 여러 번 얘기했죠? 노비는 원래는 뭐라고? 일천즉천이야. 일천즉천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노비종부법도 됐다가 노비종목법도 됐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울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노비종목법은 언제라고요? 영조 때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러면 일천즉천 때보다 뭐가 좋아? 양인의 숫자가 어때? 더 많아지겠지. 그게 장점입니다. 균역법 제정한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노비공간법. 노비가 내든 포를 두 필을 한 필로. 노가 내든 거 두 필에 한 필. 비가 내든 거 1.5필, 0.5필을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서울통청법. 서자의 관리 등용을 허용해서 서울대의 수건을 해소해주기도 했고, 상원과 격쟁 활성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거 잘 나와. 상원과 격쟁 활성화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있어? 정조만 있다고. 근데 아니라고. 영조, 정조 공통점이라고. 상원과 격쟁 활성화. 물론 정조가 훨씬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정조는 상원 격쟁을 5,000번 했거든. 장난 아니라고. 근데 영조는 굉장히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영조는 정치가라니까 진짜. 어쨌거나 상원 격쟁 활성화합니다. 수령권을 강화하고 민의를 직접 군용에 반영한다. 형벌제도 개선에서 압수령 등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한다. 압수령 알죠, 그죠? 죄인들 도자기를 깬 다음에 무릎을 꿇리죠. 많이 아프겠지. 거기다가 그래도 안 불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덩어리를 돌덩어리 위에 한 단, 두 단 올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태용이 오빠 올라가서 방방 때린 거야. 장난 아니지? 나는 그냥 도자기 깨는 소리만 들려도 불어버릴 거야. 그 다음에 자자형 그러잖아, 왜. 이렇게 새기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조를 지지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애들이 여기가 이마에 뭐 새기는 거야? 도둑 도자를 새기는 거야. 문신이야, 문신.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조선시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했다는 겁니다. 군영정비, 훈련도감, 금위어, 어영청이 도성을 나눠 방해하는 체제로 정비하고. 자, 써야 돼. 그래서 성을 지킨다. 수성, 유능을 반포했다. 수성유능 1751년에 수성유능을 발표합니다. 수성유능을 반포했다. 수성유능. 이거 누구의 업적이다? 영조다. 라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성은 누가 지키는 거야? 봐봐. 서울의 남쪽은 뭐야? 남한산성 있잖아. 남한산성 거기는 누가 지켜요? 수어천, 그렇지. 그래서 수어장대가 있잖아, 남한산성 가면. 경복궁 북쪽에도 있잖아. 백악산, 북한산 뭐 이런 거 있지. 여기는 누가 지키는 거야? 총용청이 지키는 거고. 도성은 누가 지켜? 도성은 이제 훈련도가.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어영청, 그리고 숙종대 마지막으로 1682년에 만들지 뭐야? 금이영. 이런 애들이 도성을 지키는데 도성 안에도 5부가 있다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그러니까 도성에 있는 백성들도 다 여기 속해가지고 도성을 지키자. 그러니까 이미 보여줬잖아요. 이인자의 난 때. 적들이 청주까지 왔어도 돼요? 도망 안 가고 돼요?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성, 유능 이런 걸 반포했다. 누구라고요? 영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근의 용호형을 강화하고 당인이 장악한 병권을 병조에 기속시켰고 각종 국방 지도 많이 만든 게 누구라고요? 영조입니다. 그래서 동국여지도, 해동지도 써주세요. 동국여지도와 해동지도. 동국여지도와 해동지도. 이런 거 언제 만든 거라고요? 영조 때 만들어진 거다. 이게 있잖아. 내가 왜 써드릴까요? 기출문제 선지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하기도 했고요. 청계천 준설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찬사업 얘기했죠. 쏙쏙쏙 속도회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 뭐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국학 백과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무원록, 법의학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속고래의 속병장도 들어오는 거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 한계 탕평체의 실제 강력한 안건으로 붕당가를 다투면 일시적으로 축소한 것에 불과했고 노론의 용세 소론 관계와 바사전 반란을 일으킵니다. 소론의 정책 입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노론의 권력 독점과 외척 세력이 성장한다. 여기 나왔죠 이제. 누가 성장한다? 외척 세력이 성장한다. 그 위에 소론의 정치적 입장, 소론 강경파의 잦은 변란, 아까 이인좌의 난 이런 것도 기억이 나지만 1755년에는 나주 괴서 사건이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나주 객사에서 괴서는 뭐냐면 이상한 말을 써서 걸어 놓은 거지. 어떡할까? 그 기록은 하나도 안 남아있어. 영조가 어떡할까? 다 불질러 버리게 합니다. 남아있지 않은데 분명히 뻔한 거지. 영조가 어때요? 경룡을 죽였을 거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 아니다?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써놨겠지. 이걸 이제 이게 1755년이니까 사도세자가 뭐 할 때야? 수렴청정, 그러니까 대리청정 할 때라고. 근데 이거 분명히 소론 애들이 했을 거라고. 근데 사도세자가 이걸 좀 감싸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이런 거 반역 사건이 준해서 막 다 동원해서 막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사도세자는 이걸 좀 감싸주는 경향. 이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와 노론과 소론.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대리청정하면서 뭘 느낀다고요? 이 나라가 노론의 나라는 걸 느끼면서 뭐 한다고요? 소론과 손잡아서 기억을 하고 싶은 거고. 아버지는 뭐야? 원죄가 있잖아. 노론이잖아. 결국 그 갈등도 없지 않은 거지. 다 깔려있는 거지. 복합적으로 깔려있는데 어떤 갈등을 좀 더 중심 갈등으로 보느냐는 걸 얘기했잖아. 예전 학설은 노론, 소론의 정치 대립 속에서 사도세자가 좀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게 옛날의 학설이고 최근의 내용은 그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그런 캐릭터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최근은 후자가 좀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요. 시파, 벽파의 대립. 얘기했잖아요, 그지? 시파는 사도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시파 욕하는 사람들이고 벽파는 잘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벽파죠. 자, 오른쪽에 영조의 서원 정리 중요하니까 읽어보시고요. 탕평비 보셔야 됩니다.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니까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정조 보도록 하겠습니다.